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치 신문TV 인터뷰는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부경 건치의 이 쟁쟁한 전설적인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는 두 분만 나오실 텐데 목소리만 출연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방청석에 얼굴이 안 돼서 지금 한 분 앉아 계십니다. 그분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전 부경 건치 대표이셨고 현 건치 대표이시고 얼굴은 출연을 못 하신다는 이제 우리 조병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출연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니까 뭐 그런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지금 김정희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 현재 수유너머 104의 네. 미디어당 당수로 계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는데 부경건치 회원이시니까 당연히 치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교정조리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오늘 잠깐 은퇴를 번복하고 진료를 하고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김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또 한 분 나와 계시는데요. 또 이분 또한 또 전설적인 분이죠. 부경건치의 레전드. 작년 또 올해 부경건치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권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부경건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의례적인 것부터 해서 부경건치 얼마나 됐죠? 제가 전설인 이유가 회원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집행부라는 전설만 있어요. 잘 몰라요, 제가 부경건치를 사실은. 왜냐면 제가 2001년도에 부산을 내려가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초창기부터 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역사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들었던 기억도 없고요. 별로 이렇게 정리된 것도 없는데 최근에 이제 부경건치가 이제 좀 이게 세대 교체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효시가 됐던 게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조병준 전 대표님. 조병준 대표님이 할 때 새로운 그 집행부원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맨날 그 조병준 선생님 막 이렇게 열의에 불타서 뭘 하자고 그러면 막 투덜투덜하고 막 토를 달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안 나가고 점점 더 열심히 하더니 올해 이제 저는 또 공동대표가 됐어요. 왜냐면 잘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러고 얼떨결에 했는데 딱 느낌이 나는 게 조병준 쌤이 나가시고 나니까 뭐 책임감 같은 걸 느꼈는지 아니면 조병준 그 대표님이 이제 중앙 일을 하시게 되니까 그러는 건지 집행부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조병준 대표님의 그 덕이 이런 게 있었구나 뭐가 영향력이 그래서 투덜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항상 흠모하고 따르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말로는 제가 부경건치 대표를 그만두고 억수로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억수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박인순 지금 신임 그 대표님의 많이 듣는 그 리더십이 그게 또 이제 빛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인순 선생님이 이렇게 조용히 듣는 그런 성향이시면 굉장히 회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경청하는 자세가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되게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선생님도 부경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네, 이름은 걸려 있었죠. 대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부경건치에 대한 소개를 쓴 건치신문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이제 건강한 사회와 사회를 지향하는 착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던데 이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거는 뭐 건치에서 여러 지부들이 다 있겠지만 특색들이 있잖아요. 지부별로 색깔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경은 독특한 분위기가 굉장히 사투리를 쓰지만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조용조용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분위기들을 느끼나요? 다른 데 사정을 사실은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의 부경건치 선생님들 전혀 모르다가 개업하러 내려가서 원래 고향이 이제 부산이거든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내려갔는데 처음 이렇게 가서 이제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그 대표하시는 박인순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부부이신 오영진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홍수연 전 대표님, 홍수연 대표님하고 현석환 선생님도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지냈고 이래가지고 저 얘기를 많이 듣고 이랬지만 가서 딱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조병준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집행
집행부의 늪에 20년 가까이 지금 발을 놓고 전설로만 이제 집행부원이라고 이제 그래갖고 잘할 때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매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비슷한 또래 같이 일을 했던 그 앞뒤로 선생님들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김정희 선생님도 그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보면 선생님들이 다 조용조용하다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까 일들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들이 이제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한두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하거나 아니면 보면 이렇게 연대체나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보통 조그만 규모가 아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이렇게 좀 시끄러울 만한데 또 이렇게 조용조용 해가지고 주의 깊게 안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아니 이런 일들을 다 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도 원래 이 녹화하는 날도 시합에서 이제 상을 받잖아요. 네. 부경원치가. 그리고 부산 부산시민구강증진협의회.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막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이미 꽤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캄보디아 친구들이라는 지금은 진짜 그 얘기를 자세히 하면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정말 대단한 이제 조직을 만든 것도 부경이고 근데 이제 막상 사람을 담당자를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게 조용조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경지부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상하신 거는 시험에서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윤광열 봉사상. 윤광열 봉사상. 우리나라 전체 치과의사협회에서 매년 주는 최고의 봉사상을 수상한 거죠. 아, 그건 대단한 일인데 또 오늘 수상에 대해서 간단히 대표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오늘 무슨 일로 어떻게 수상을 하시게 됐는지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는 감사한데 진짜로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해오는 그냥 일이 뭐 진료 봉사 관계된 거면 뭐 캄보디아 친구들은 이제 따로 별개 단체니까 캄보디아 친구들이 몇 년도였죠? 13년. 13년이요. 벌써 꽤 오래전에 수상을 했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아마 그 진료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첫 시작이 아마 1000년도인가 2001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 스케일링 해주고 뭐 이런 치료도 하고 뭐 급한 환자들 발치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제대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세 군데에서 진료소를 부경건치에서 회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상시적으로 이제 세 군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 시내 전포동 그다음에 그 녹산이라고 조금 이제 서쪽이고 그다음에 그 양산시까지 그러니까 고정 진료소가 세 군데가 네네네 세 군데에서 주말마다 이제 일요일마다 진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전포동하고. 양산을 접고 이제 녹산으로 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세 군데죠? 그 전포동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 진료소가 있고 네. 이제 자해연대 진료소 이런 게 있죠. 이래서 제가 전설입니다. 진료소가 세 개고 이제 장소는 두 군데지. 네. 두 군데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네네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또 저희가 이제 원래 하기로 돼 있던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건축위원분들 이렇게 딱 스케줄이 짜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중지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진료소를 지켜주신 분이 여기 조병준 대표님하고 이제 오영진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꾸준히 지키셨고 근데 어쨌든 꾸준히 지켜오신 게 정말 20년을 끊이지 않고 해준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0년간 계속 쉬지 않고 이어져 온 거죠. 네, 그런 셈입니다. 어쨌든 부산 치과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건치 활동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대해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런 오래된 활동의 성과 아니면 그 힘 그런 것들을 기반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부산시 구강건강 부산시민구강증진협의회 네, 부구협. 부산시민 건강증진 구강건강증진협의회 보면 그런 조직들은 지역 사회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활동도 이제 부경에서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활동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부구협의 또 원흉이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병준 대표님이죠. 원흉이. 그러니까 모든 그 뒤에는 가만 보면 조병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이게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사실은 조병준 선생님하고 딱 두 분이신데 제일 역할을 해주신 김진봉 교수님. 네. 얼마 전에 그 은퇴하신 부산대 예방치과 두 분의 어떤 그 열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안에 참여하신 분들이 부구협은 부경건치가 참여하고 또 어디가 참가하는 거죠? 부산시 치과사회, 그다음에 위생사회, 그다음에 사회복지연대, 사회복지연대, 그다음에 부산대 예방사회치의학교실, 그다음에
뭐 부산시의 담당자. 그러니까 시, 네. 학교, 네. 그다음에 직능단체,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시민단체, 네. 그리고 사회복지시민단체 네네. 망라돼 있는. 망라시켜서. 그렇죠. 되게 그 부구협이란 조직 체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조직 체계 같은데 지금까지 의례적인 조직의 역사와 조직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아주 더 중요하게 요새 후배들은 많이 들어옵니까? 후배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씩 이렇게 끊이지 않고는 거의 1년에 한두 예. 그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그 신규 치과 선생님들이죠. 졸업을 막 했거나 아니면 졸업한 지 한 1, 2년 이내 그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너 명, 너댓 명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이제 임상 강좌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강사도 이제 회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전공이 있으시거나 뭐 특별히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품앗이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행할 중점 사업 중에 이제 그걸 하자. 그래서 올해도 한번 회원을 한번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끊이지 않게 해보자라고 이제 집행위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건치기를 하면서 정말 이건 짜증났다 하는 일 있을까요? 짜증났다. 별로 힘들었다. 짜증났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던 시기가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시기가 어떤 일이 아니라? 일보다는 그러니까 그 한동안 좀 이제 구경건치 보면은 좀 잘난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잘난 선배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들어올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해에 뭐 8, 9명씩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회의하면은 10명씩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부터 회장 하시고 뭐 타단체 뭐 대표로 사회에서 억수로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한 분 한 분씩 나가고 나시니까 어느 순간 이제 집행위가 상당히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뭐 2명, 3명 이렇게 있을 때는 언젠가 문을 닫을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선에서 그냥 끝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꾸역꾸역 지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 와중에도 졸업생 임상 교실도 계속 했고 진료소도 계속 했고 뭔가 활동들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집행이라든지 건치일로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모아내고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을 못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그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촛불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런 게 좀 된 것 같고 그런 파도가 좀 있죠. 그래서 너무 잔잔할 때 뭐 사회적으로나 이제 뭐 평온할 때. 네, 그렇죠. 그럴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정희 선생님은 뭐 힘들거나 이건 조금 그랬다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부경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사실 많죠. 그러니까 건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청년치과의사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부산 지역에서 만든 선생님들 그분들이야말로 이제 정말 전설이신 거죠. 학교 선배들 못지않게 선배들보다 오히려 더 그렇게 좀 많이 끌어주시고 그분들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건치로 넘어와서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후배들 챙겨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힘들고 불편한 일 없으셨냐 하니까 이게 그 레전드들을 얘기하셨어요. 네. 불편하셨어요? 이제 고마운데 그 제가 뭐 한 일이 있어요. 불편. 제가 이제 조병균 선생님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하거나 이제 힘든 부분 때문에 힘들어질 일이 생길 건데 제 개인 삶에 굉장히 치여가지고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 죄책감 막 그래서 내가 보니까 상당히 겸손하신데 실제로 그 캄친 활동도 또 뭐 부경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부경 회원들이 캄보디아 친구에 같이 진료하러 가고 같이 가면서 더 결속이 맞아요. 더 단단해지고 서로 진해지고 좀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게 아주 혁혁한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캄보디아 친구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부경건치 후배들이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그랬죠. 지금도 여전하고. 예. 그리고 우리 김건수 대표님은 제가 워낙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그런지 크게 불편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집행부 안에서도 하는 일이 좀 늘 항상 애매했었는데 제가 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임상교실 이런 관계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하는데 그 외에 무슨 연대 사업이나 뭐 기타 이런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늘 죄송스러웠었죠. 죄송스럽기 때문에 공동대표 해야 되지 않겠는데 도저히 마다를 못했던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이제 하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경 선생님들은 사실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아 진짜 대단한. 우리 여기서만 그러는 거 아니죠? 와서 이렇게 컨셉 맞추고 온 거 아니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맞춘 대로. 그래서 부경 건치를 보면 다른 지부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 앞으로 제가 보기에 얼마나 더 지속되고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정도는 끄떡 없지 않을까. 이분들이 70세 정도 될 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요새 또 워낙 이제 약들이 잘 나와서 한 80대까지도 건치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경 건치에서 한 활동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단하다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와 친구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궁금하시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 전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준 선생님이 또 나와야 되는데